국내 최대의 습지 우포늪.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들이 발견되면서 생태계의 보고라 불린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볼 수 없는 새가 있다. 바로 따오기다.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이제 먹이 자원 감소, 그리고 무분별한 이제 남획이나 포획,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는데요. 사라졌던 따오기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요즘, 충분한 개체수를 회복한 따오기는 다시 이 땅의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야생 복귀를 앞두고 자연 적응 훈련이 한창인 따오기를 만나본다.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근처에 위치한 한 생태관. 이곳에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반가운 녀석을 만날 수 있다.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날고 있는 새, 바로 따오기다. 예, 수업시작. 기다려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따오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들어가시죠. 네. 지금 이게 그 처음에 들어온 그 따오기인가요? 예, 2008년도 10월 달에 양주 룽핑 한상이 들어와가지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이게 가계도입니다. 주머님 잠깐. 지난 2008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기증받은 따오기 한 쌍. 양저우, 룽팅이라고 불리는 이 따오기 부부는 우리나라 따오기 복원 사업의 모태가 됐다. 이듬해 산란에 성공해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났고 꼬리에 꼬리를 잇는 번식 끝에 안정적인 개체 수를 확보하게 됐다.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총 마리수가 171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양저 룽팅 한상이 들어오고 도중에 이제 수컷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진수이 바이스가 들어오고 4마리 외에는 다 여기서 정식했다고 봐야죠. 아, 딱 4마리 가지고. 네. 그럼 지금 이 둘은 양조 룽팅 따오기는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예. 뭐, 올해도 새끼를 많이 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2마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기 A동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러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복원 성공의 1등 공신인 따오기 부부를 만나보기로 했다. 현재 따오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 1급 보호조류로 지정될 만큼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그러니 한 마리 한 마리가 여간 귀한 게 아니다. (9년) 전 한국에 들어와 올해까지도 산란에 성공한 양저우 룽팅 따오기 부부.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니 낯선 이의 방문에도 큰 통유가 없다. 이 녀석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번식에 성공하기까지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뭐 부실해져 따오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지 정확히 모르니까 과연 먹이를 얼마만큼 어떤 걸 줘야 될지, 또 다른 재료를 구입할 때도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 뭐든지 거래가 쉽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그냥 한 쌍 관리하는 걸 뭐든지 구입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한 쌍이니까 암수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뭐 먹이를 잘 안 먹고 또 상해가 서로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뭐
그런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09년 3월 따오기 부부는 첫 산란에 성공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약 28일간의 부화 기간이 필요하다. 부화된 따오기 유조는 45일 동안 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등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게 된다.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나자마자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먹어요. 먹는데 우리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45일 이상 저희들이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 거하고 먹여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밥이 과연 얘네한테 건강식일까, 소화가 잘 될까, 이런 많은 이제 염려도 되고, 그 위장 상태도 이제 스스로 먹는 애들보다는 약하게 태어난다고 보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르다 보니까 그 점점 정식이 가지고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개체가 정식되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따오기는 황새목 저어색과에 속한다. 머리와 몸통은 흰색, 얼굴과 다리는 붉은색을 띠며 길이는 약 70cm로 자란다. 깃털이 없는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붉은 얼굴이 형성되는 것이다. 번식기에는 쌍으로 행동하고 비번식기에는 무리지어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야생 방사에 대비해 따오기들의 비행 연습과 먹이 섭취, 또 사회성 등을 길러주기 위해 집단 사육을 해오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바쁜 건 사육사들이다. 따오기가 케이지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한 마리의 따오기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무리 전체가 비상 상황이 되기에 사육팀들은 방역을 필수적으로 하고 난 뒤 따오기에 접근한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7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먹이다. 오전엔 소고기와 영양제를 버무린 영양식으로 따오기의 건강을 챙긴다. 오후엔 야생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미꾸라지를 먹이로 공급하는데 안정적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직접 미꾸라지를 기른다. 왜 미꾸라지를 기르는 건가요? 예, 미꾸라지가 굉장히 튼튼하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따오기가 한번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은 작게는 한 20분, 많게는 4, 50분까지 물고 흔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꾸라지를 저희들이 사육을 시키면서 먹이를 훈련을 시키면은 밖에 야생에 나가가지고 다른 생물도 얼마든지 쉽게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오기는 개구리, 논새우, 미꾸라지 등을 주로 먹고 더러운 먹이는 물에 씻어서 먹는다.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결벽증이 있다. 따오기가 야생에서 직접 먹이를 구해야 하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요즘, 적극적인 먹이 활동은 중요한 야생 적응 훈련 중에 하나다. 관찰 카메라를 이용해 따오기의 먹이 활동을 살펴봤다. 사람들이 나가자 그제야 수조에 들어와 미꾸라지 사냥에 나선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일은 조그마한 수조 안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야생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결국 사라졌던 생물종 하나를 온전히 복원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고단한 작업이다.
따오기 보건센터 옆에는 넓게 펼쳐진 습지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 우포늪이다. 내년 10월경 야생으로 방사되는 따오기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사람 키만큼 우짜란 갈대숲, 또 새들의 먹이원이 되는 수생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의 낙원이라고 불린다. 철새, 텃새 가릴 것 없이 약 200여 종의 조류가 우포늪의 한 식구다. 내년 따오기 야생 방사를 앞두고 우포늪 생태 모니터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탐사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우포늪에 있는 그 백로류들 그런 것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종은 이제 외가리, 그다음에 뭐 쇠백로 이 정도로 따오기하고 약간 비슷한 습성을 가진 그런 새들 위주로 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형성된 우포늪은 약 1000여 종의 생명체가 어울려 살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다. 수많은 새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면 따오기 역시 우포늪에서만큼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따오기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새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를 따라 나섰다. 수많은 새가 망원경에 포착됐는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예, 계속 먹이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예.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사냥 중인 거죠. 예. 따오기와 습성이 가장 비슷하다는 중대백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 중대백로가 지금 뭘 하는지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대백로가 서식하는 먹이를 찾는 장소가 향후에는 이제 따오기의 서식지, 먹이터로도 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중대백로가 이제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해두면 따오기의 이제 간접적인 서식지로 활용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면 경쟁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요?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가 이제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리로 움직일 때 먹이를 그 포획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면 또 다른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이 새장은 크네요. 예, 여기는 이제 야생적응 방사장이거든요. 방사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생적응 훈련장이죠. 야생적. 따오기가 방사되기 전 야생적응 훈련 장소로 이용될 이곳은 전체 규모 1000평 정도, 높이 약 20m의 거대 새장이다. 곳곳에 따오기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독특한 것은 그 구조다. 긴 구간은 약 30m, 짧은 구간은 약 20m 형태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훈련장. 왜 기존의 새장과는 다르게 타원형으로 지어졌을까? 타원형 형태가 이 새들이 비행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오기 같은 이런 중형 조류들은 급선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제 새장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뭐 클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가게 되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새들 동선을 저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들이 자유롭게 날 수가 있고요. 예. 비행 근력을 키우는 데는 아주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적응을 얼마 동안 하고 방사가 되나요? 3개월 정도 적응 훈련을 하고요. 먼저 이제 비행 훈련, 이제 안에서 이제 비행 근력을 키우는 훈련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 훈련, 자기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그렇게 또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먹이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사회성 훈련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냥 훈련이라고 해서
먹이를 잡는 포획 능력, 먹이 생물을 잡는 능력 그런 걸 배양을 하고요. 따오기가 좋아하는 논의 형태로 만들어진 훈련장 바닥. 곳곳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눈에 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조성된 일종의 인공 습지다. 이 습지는 따오기의 야생 적응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 습지는 우푼늪에 있는 물을 저희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우푼늪에 있는 물 안에는 이제 뭐 어류와 알이나 곤충의 알, 그다음에 식물의 씨앗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물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우푼늪 생태계가 여기 그대로 안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곤충들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거미도 있고 물달팽이 뭐 그다음에 물땡땡이 이런 것들도 안에 지금 같이 안착이 돼 있고요. 왜 지하수나 뭐 수돗물 갖다가 놔도 될 것 같은데 왜 우푸는 물을 되게 힘들게 퍼오셨나요? 우푼늪 물을 여기 이제 습지에 채워 넣은 이유는 향후에 이제 따오기가 방사되면 우푼늪에 안착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푼늪하고 비슷한 생태계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제 적응 훈련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방사돼서 우푼늪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유롭게, 예, 좀 익숙하게 그렇게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훈련장 입구는 3면이 접이식문으로 설계됐다.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는 이곳에서 자연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이 전부 다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3면에 있는 이 게이트를 다 이제 문을 열 거고요. 열면 이제 따오기가 여기서 자력으로 우푼우프로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럼 날아가면은 지금 여기 바로 이렇게 조성된 곳으로 가는 건가요? 제일 먼저 만나는 서식지가 이제 우리 쉼터라고 해서 논 형태의 습지를 조성해 놓은 장소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뒤에 이제 우푼우프로 해서 따오게 점점점 이제 분산해서 퍼져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푼읍과 따오기 보건센터의 중간 지점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논습지가 있다. 원래 밭이었던 곳을 개간해서 물을 채웠더니 우푼읍의 생태계가 저절로 안착된 이곳. 한쪽에선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벼농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 적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예상하고 있다. 따오기 쉼터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있다. 따오기 복원은 그저 이 땅에서 사라진 새 한 종을 되살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따오기 복원의 이유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뭐 생물학적인 근거를 이제 따지자면 이제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생태계 어떤 한 부분이 이제 담당하고 있던 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복원해서 밑에 있는 하위 그룹에 있는 이제 생태계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오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주로 이제 논입니다. 논이고 그리고 산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 그런 것들이 따오기 서식 요건에 이제 가장 충족하는 부분인데요. 따오기를 복원한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식지들을 복원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논 형태를 과거대로 돌리고 그리고 산림을 갖다 과거대로 어느 정도 복원하는. 단순하게 따오기 복원이라는 건 따오기 한 종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아직 야생 적응과 정착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지금처럼 관련자들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일. 지역 주민들의 배려는 물론 따오기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현 세대가 누린 자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